안녕하십니까. 석세스 칼리지 사이먼 박입니다. 오늘 세계의 창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한국에 사는데 왜 미국 의회 선거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물으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은 미국 이자 세계의 강국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을 주는 강국이고 대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원 선거, 그다음에 상원 선거가 우리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2022년 11월 8일 오늘 미국 중간선거를 합니다. 미국의 선거는 미국은 그 양원제를 택하고 있죠. 하원 의원하고 상원 의원입니다. 하원 의원은 전체가 435명을 뽑습니다. 435명을 뽑아요. 그 다음에 상원 의원은 100명을 뽑습니다. 근데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이어서 2년마다 선거를 합니다. 435명은 각 그 미국 전체 인구에 비례해서 각 주마다 의원수를 배분합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하원 의원이 52명인가 되지 않나요? 이번에 52명을 한 번에 뽑습니다. 반면에 하와이 주는 인구가 좀 적어서 2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알래스카 주 같은 경우는 1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35명을 다 바꿉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기본적으로 양당제입니다.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입니다. 현재는 하원 의원을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죠. 현재 의원 수가 222명이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이 213명. 그래서 그 하원은 그 관례적으로 다수당인 민주당 다수당 222명을 차지하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다수당이 하원의회 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 2달 전인가요? 하원의회 의장이 한국에 왔었죠. 낸시 펠로시라는 분이 이분은 캘리포니아 소속인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당선된 분인데 11번 됐습니다. 11번 민주당 소속으로. 반면에 지금 마이너리티 리더죠. 그러니까 소수당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2당이니까 케빈 메카시 의원이죠. 이 부분은 공화당인데 이분은 무려 20번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원 의원만 40년을 한 겁니다. 대단하죠. 반면에 상원 의원은 100명입니다. 대단하죠. 미국 인구가 그렇게 많고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에서 의원이 100명이니까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각 주마다 2명씩 뽑습니다. 미국은 50개 주로 되어 있죠. 50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2명씩 뽑습니다. 지난 선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48명이 당선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의원수가. 그 다음에 공화당이 50명. 공화당이 다수당처럼 보이죠. 그런데 공교롭게 인디펜던트 무소속이 2명이 있어서 2명이 있어서 지금 48, 2, 50으로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원과 달리 미국의 상원 의원은 의장은 현 여당의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원 의장은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교롭게도 미국의 현 상황에서 하원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그 다음에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2022년의 선거는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아니면 미국의 선거 전문가, 세계적인 선거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는 지금 하원 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원 의원도 이번에 상원 의원은 2년 만에 돌아가면서 뽑는데 지금 이번 선거에서 35명을 뽑습니다. 이번 35명 중에서 선거 지금 현재 예측으로 봐서는 공화당이 더 표를 많이 얻을 것 같아서 선거구를 많이 확보할 것 같아서 아마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미국의 뭐 정세,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전쟁, 또 러시아의 뭐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했었던 나티노스가 뭐냐면 저기 중남미에서 온 이민자들하고 블랙 아메리칸 흑인들이 지금까지는 계속 민주당을 좀 많이 지지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은 라티노스,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온 이민자들, 그 다음에 블랙 아메리칸 흑인들이 의외로 공화당을 많이 지지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정세, 그 다음에 미국의 국제관계, 세계의 정치, 경제, 외교 관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번 선거가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선거가 이제 공화당이 예측입니다만은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했을 때 실제적으로 미국의 지금 대통령인 바이든 정부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 높습니다.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해버리면 바이든은 뭔가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의외로 높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 의원을 모두 뺏기면 조 바이든이 재출마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퀘스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으로 봤을 때는 전번에 떨어졌던 트럼프가 재출마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이러니죠. 선거에서 지고 나서 거의 쿠데타와 같은 일을 그런 폭력적인 반정부 국가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를 했던 사람이 다시 대통령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와 관계,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에 대한 이런 제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특히 대중관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대로 또 하나 이제 구체적인 예로서는 지금 미국에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여성들의 그 낙태 금지하고 낙태 허용에 대한 법안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각 주마다 낙태라든가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LGBT 성소수자들에 대한 법안은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화당 그걸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다 장악하면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것이 성소수자라든가 소수민족에 대한 법안들이 아마도 다시 제대로 돌아가는 뒤집혀질 가능성이 의외로 높다 예측이 됩니다. 또 하나 전 세계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인 기후협약과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민주당은 기후협약에 대해서 상당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유럽이라든가 아시아의 모든 국가에 동조를 맞추고 있는데 공화당은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는 경우에는 이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이것도 예전처럼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파기될 가능성이 높아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 435명을 다 바꾸는 선거. 그 다음에 미국 상원 의원 임기가 6년인 상원 의원의 3분의 1을 바꾸는 선거가 오늘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당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어느 당을 지지한다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수민족, 그 다음에 성소수자 또는 여성들의 인권이 보호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세규 장 사이먼 박였습니다.